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후고구려를 시작한 고려가 과연 한반도에서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대륙에서 시작되었는지를 기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왕건에 앞서 고구려를 이어받았다고 자칭한 인물은 901년에서 918년까지 제위에 있었던 궁예입니다. 궁예는 후고구려라는 국호에서 마진을 거쳐 태봉으로 바꾸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태봉을 대봉으로 바꾸어 부릅니다. 궁예가 세운 이 대봉국은 서기 918년 왕건에 의해 멸망되는데 멸망의 원인은 그의 잔혹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로 잘 알고 있는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라는 유명한 대사로부터 우리는 그의 잔혹성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기록에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격이 잔인하여 해군 통수 왕건이 그를 살해하였다. 현재 우리 학자들은 궁예의 태봉국 혹은 대봉국이 한반도, 강원도, 철원군에 존재하였다고 하지만 기록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치통감에서는 당이 고구려를 멸망시키자 천우 초에 고구려 석불사 액구눈의 승려 궁예가 무리를 모아 계주를 점령하고 왕을 칭하며 대봉국이라 하였다. 요사 습유에서 언급된 자치통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기 919년 이전의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자 천우 초에 고구려 석불사 액구눈 승려 궁예가 무리를 모아 계주를 차지하고 왕을 칭하였는데 그 이름을 대봉국이라 하였다. 이때 이르러 자화랑이 김립기를 보내 오나라에 공물을 바쳤다. 궁예의 대봉국은 계주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 계주는 지금의 대한민국 강원도 철원군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지에 언급되기를 봉황성은 본래 예의 땅이고 한나라는 원토군에 속하게 하였다. 수나라는 고구려 경주의 땅에 속하게 하였다. 대시가 이곳을 점령하여 동경용원부를 만들고 요나라는 계주로 바꾸었다. 중국 측의 기록에서 계주는 원토군, 즉 현토군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현토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영상에서 설명하였으니 오늘은 그 설명을 건너뛰고 현토는 하복성 행당현을 중심으로 한 요동의 북쪽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주는 그 행당현의 북쪽, 즉 하복성 보정시 부평현에 해당합니다. 왕건 고려의 터전은 후고구려 대봉국에게 물려받은 하복성 부평 일대이며 결코 강원도 철원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태봉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중국사에 대봉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나라를 칭합니다. 다음의 기록은 궁예의 터전이 대한민국 철원이 아님을 보완해 줍니다.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서기 904년 가을 7월 청주의 인호 1,000명을 철원성으로 들여보내 도읍으로 삼았다. 상주 등 30여 주와 현을 공격하여 빼앗으니 공주장군 홍기가 와서 항복하였다. 삼국사기는 청주의 사람들을 후고구려의 도읍, 즉 철원성에 들여보내 도읍을 삼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청주는 산동반도나 대한민국 땅의 청주가 아니라 하복성 석가장시 호타 남쪽의 땅을 가리킵니다.
이번에는 고려 초기의 동경과 서경의 위치를 찾기 위해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격이 잔인하여 해군 통수 왕건이 그를 죽이고 스스로 즉위하여 다시 고려왕을 칭하였다. 계주를 동경으로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검약 정신을 일깨우고 국인들에게 매우 관대히 대하여 안심시켰다.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계주가 동경이고 평양이 서경이라고 합니다. 계주가 곧 현토이니 우리가 인식하는 동경과 서경의 방향이 맞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평양의 자리를 낙랑군 조선현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북성 안평현 동쪽으로 보는가 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모순은 요서에 존재한 낙랑군에 고조선의 왕검성이 있었으며 고구려가 안평 동부 지역에 평양이라는 도읍을 정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사가들이 고조선의 왕검성을 평양이라고 기록하며 마치 고구려가 요서의 낙랑군에서 시작된 것처럼 거짓 기록을 한 것입니다. 중국 측 기록은 낙랑군에 고구려 평양이 있었다고 하지만 다 거짓이며 낙랑군에 존재한 것은 고조선의 도읍 왕검성입니다. 고조선과 고구려는 고구려의 선조인 부여가 고조선으로부터 갈려나왔던 것이지 고구려 자체는 그 영역에 있어서 고조선과 구분됩니다. 기록을 꼼꼼히 따져보면 낙랑군 왕검성은 요서, 즉 하북성 석가장을 흐르는 자하의 서쪽이고 고구려의 수도 평양은 하북성 형수시 안평현의 동쪽에 존재하였습니다. 사서에 등장하는 고구려의 평양은 낙랑군에 속한 것이 아니었으며 낙랑군에 속한 평양이라는 장소는 다름 아닌 고조선의 낙랑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낙랑군의 평양과 안평 동쪽의 고구려의 평양이 존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낙랑군 왕검성이 있던 평양은 서경이 되고 첫 출발지인 현토는 동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무제가 정벌하고 설치한 소위 한사구는 고구려의 터전이 아니라 요동과 요서, 즉 고조선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자꾸 고구려의 평양이 존재하는 땅과 혼동시키는 것입니다. 고구려 시절 낙랑군은 고구려의 공격 대상이지 고구려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님은 수많은 기록을 통해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라 무제가 조선을 평정하고 진번, 임둔, 낙랑, 현토 4군을 두었다. 소제는 낙랑과 현토 2군으로 병합하였고 한나라 말에는 공손도가 점령하여 손자 공손연에게 이어졌으나 위나라가 이들을 멸망시켰다. 진나라 영가 말에 처음으로 고구려의 땅이 되었다. 그 왕 고려는 평양성에 거주하였는데 이는 곧 낙랑군의 땅이었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정벌하고 평양을 빼앗아 안동도부를 설치하였다. 그 나라는 동쪽으로 달아나 압록수 동남쪽 천여리에 머물렀다. 5대당 시절에 왕건이 고씨를 정벌하고 그 땅을 더욱 넓혀 고신라와 백제를 하나로 병합시켰다. 송악으로 천도하여 평양을 서경으로 삼았다. 그 후 자손들이 송나라에 조공하고 또 요나라와 금나라에 조공하였으며 400여 년이 지나도록 성씨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왕건의 고려가 중국 대륙의 북쪽
하북성 석가장시 북쪽에서 출발하여 석가장을 흐르는 자하의 서쪽, 즉 요서 지역을 차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